예, 안녕하십니까. 이번은 가스 산업기사, 가스기사 이론편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스 분야는 다양하겠지만 일반적으로 현대 사회에서 연료, 즉 에너지는 이제 필수 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는 지금도 에너지에 전쟁을 하고 에너지 경제에 많은 힘을 쏟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에너지를 효과적인 에너지로 확보하기 위해서 인류의 욕망은 거듭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즉 연료의 변천이 우리 문명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연료는 석탄에서 석유로, 석유에서 가스로 변화되고 있고 이 관련한 환경이나 에너지 변화가 또 안전의 변화가 우리 문화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스 기사나 가스 산업 기사는 앞으로도 필수 과목이 될 것이고 이 가스 기반에서 조성되는 환경과 에너지와 안전 문제가 필두로 대결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촉망받는 이런 자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가스 기사, 산업 기사 일반 이론부터 한번 쭉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가스 기사는 이와 같이 총 5가지 과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연소공학에 대해서 연수가 일어날 때 연료의 특성, 연료의 성분, 연료에 대한 안전사항을 고려한 연소공학이 확보되겠고 거기에다 이제 가스 설비를 통해서 가스를 안전하게 공급할 수 있고 가스실을 이용할 수 있는 각종 가스 설비를 갖다 제2과목으로 다루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3과목은 이어지 가스 일반 연소공학 가스 설비를 기초로 해서 얼마 정량적으로 쓸 건지 정량 분석을 할 수 있는 일반 가스 계측기를 다루겠고 가스 계측을 통해서 이와 같이 제반 설비가 이루어진다면 일반적 가스 설비 안전한 설비를 갖출 수 있도록 안전 조건, 안전 대책, 안전 설비를 쭉 한번 살펴보는 안전관리 법규를 토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와 같이 4과목은 일반 산업기사에서 나올 수 있는 과목으로 된다면 일반적으로 거기다 한 과목 더 추가해서 유체 역학이 들어가면 가스 유체 역학이 들어가면 이제 가스 기사까지 접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는 일반적으로 연소공학 가스 설비 가스 계측기기하고 안전 설비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하고 유체 역학을 쭉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학문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고 두렵지만 한 과목 한 과목 살펴보면서 우리를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스 기사, 산업기사에 나오는 부분이 이제 첫 번째 과목 일반적으로 연소공학입니다. 연소공학의 일반적인 제반 연소공학에 기초되는 연소 기초론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연소 기초를 보면 먼저 일반적으로 가스는 이게 압력을 통한 가스를 작은 용기에 저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랬을 때 압력이 높게 저장해야 작은 용기에 양이 많은 양을 저장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석탄이나 일반 유료 같은 경우는 부피가 넓어서 사용할 수 없겠지만 일반적으로 압력을 높임으로써 일반적으로 연료를 작은 양의 높은 압력을 저장해서 이용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활이 간편해지고 이동이 편리해지고 이런 관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압력과 온도 관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압력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기 중에 누르는 압력, 즉 대기 압력이라 하죠. 대기 압력을 우리는 1atm과 같이 표현합니다. 그랬을 때 압력의 단위서부터 한번 살펴본다면 압력은 일반적으로 단위 면적당 수직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의 크기를 압력이라고 합니다. 다시 표현한다면 면적당 작용하는 힘, 일반적으로 압력 P라고 해요. 보통 압력 P라고 하죠. 압력 P라고 하면 압력 P는 면적당 작용하는 힘 F. 일반적으로 압력을 보통 프레셔 P라고 표현하고 면적을 면적 A라고 표현하고 이제 힘 F를 나타납니다. 그래서 면적당이라는 힘을 갖다 우리는 압력이라 표현합니다. 압력은 보통 압력 P라고 같이 표현하죠. 압력 프레셔.
그래서 이 압력은 면적당 조하는 힘으로 표현하는데 이럴 때 압력이 몇 가지 조건을 본다면 먼저 압력의 종류는 먼저 1번. 네, 1번은 뭐냐? 표준 대기압. 표준 대기 뭐냐? 예, 지구상의 압력을, 즉, 지구상 표면을 갖다 누르고 있는 힘, 작용하는 힘을 갖다 우리는 표준 대기압이라고 합니다. 이걸 누가 창시했냐면 일반적으로 토리체리 진공이라 해서 토리체리 압력을 기초로 해서 만든 게 표준 대기압, 지구상에 작용하고 있는 압력을 우리는 대기압, 표준 대기압 표현합니다. 그래서 표준 대기압은 보통 1atm, 1atm 760mm Hg, 즉 토리체리는 진공수은이라서 수은은 비중이 13.6인데 이 기둥이 올라가는 게 약 얼마? 760mm, 센치는 76cm, 그래서 76cm Hg 이와 같습니다. 이만큼 작용하는 힘과 같은 게 표준 대기압이다. 그래서 물 기둥으로 봤을 때는 얼마냐? 약 물 기둥 때는 10.332 메타 H2 물은 또는 다른 말로 수주 이와 같이 표현합니다. 수주, 즉 물 기둥이다, 수주다. H2는 보통 이제 우리가 흔히 대할 때는 수주, 물 기둥이다, 물의 기둥, 수주 이와 같이 표현합니다. 그래서 물 H2, 그다음에 인치로 표현할 때는 얼마냐? 약 30인치 Hg, 수은으로 인치로 표현하면 30인치 Hg, 그다음에 14.7 파운드, LB는 보통 파운드죠, 맞나? 파운드, 인치 제곱, 파운드 퍼 인치 제곱에서 PSI 이와 같이 표현합니다. 14.7 파운드 퍼 인치 제곱, PSI 이와 같이 표현합니다. 14.7 PSI. 그러면 킬로그램으로 나타나는 것은, 킬로그램 중으로 나타나는 것은 1.0332 킬로그램 중 메타 퍼 제곱센치, 제곱센치 면적당 1.0332 킬로그램 중이란 힘을 작용하는 게 표준 대기압이 되었고, 여기다 우리가 보통 기상 조건 할 때 몇 미리바 하는데 이 바가 있습니다. 1.013 250 바, 즉 1.013 250 바가 되었고, 그러면 메가파스칼, 우리는 압력 단위를 보통 메가파스칼입니다. 메가파스칼, 즉 뉴턴 퍼 메타 제곱, 메가파스칼, 파스칼입니다. 그럴 때 0.101325 메가파스칼 같이 표현하고,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킬로파스칼은 일반 메가하고 킬로는 일반적으로 약 1000배 차이 나다 보니까 이제 1000배라니까 101.325 킬로파스칼 이와 같이 표현합니다. 우리가 보통 파스칼을 낼 때는 PA 파스칼은 그 일반 메타 제곱에 그 뉴턴을 갖다 우리는 파스칼 이와 같이 표현하기도 하죠. 그래서 표준 대기압, 이만큼 누르는 힘의 세기를 갖다 우리는 지구상을 누르고 있는 힘을 표준 대기압, 이게 기본적으로 깔고 있는, 즉 계기가 나타나고 있을 때 계기 나타난 압력은 계기가 나타나는 거고, 표준 대기압은 그 0점서부터 계기가 나타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표준 대기압을 안고 있게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계지압 봤습니다. 두 번째 이제 계지압. 계지압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계지압력은 일반적으로 계지압력, 대기압을 0으로 측정해서 압력을 나타내는 것을 우리는 일반 계지압, 계기가 나타난 압력, 보통 8라고 씁니다. 즉 0서부터 대기압을 0으로 놓고 하다 보니까 8. 그래서 보통 계기가 나타나는, 우리 현장에서 쓰는 계기가 0서부터 나타나는데, 이때 보통 1A는 1kg per 제곱센치, 그 다음에 1A가 1kg per 제곱센치, 즉 여기 봤더니 1.0332 kg per 제곱센치라고 했는데, 이걸 갖다 얼마? 1단위로 놓은 거다. 즉 그래서 1kg 중 kg per 제곱센치, 735.6mm H2O, 그다음에 10m H2O, 29인치 H7, 이런 것들이 이제 봤더니 표준 대기압을 0으로 놔서 계산했더니, 0으로 하다 보니까
1에이트라고 이게 계지압이고 킬로그램 1kg/제곱센티미터 기준에서 표현한 값 다시 해서 그 표준 대기압 1.033을 1.033을1로 놓고 계산한 값이다. 예, 이와 같이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표준 대기압 있고 계지압이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진공압 왔습니다. 진공압. 대기압보다 낮은 압력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 예, 일반적으로 진공압력입니다. 진공. 즉 바꿈 프레셔, 즉 진공압. 대기압보다 낮아가지고 낮은 압력을 우리는 뭐냐? 진공압입니다. 진공압인데 진공도는 표준 대기압에서 진공도를 갖다 진공도 0이라 했을 때 완전 진공을 갖다는 완전 진공을 100% 진공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랬을 때 예, 이제 절대 압력, 우리가 공학단에서 절대 압력이 필수인데 절대 압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절대 압력은 표준 대기압을 0으로 놓고 한 압력이기 때문에 절대 압력은 표준 대기압을 0으로 놓고 0으로 한 것을 우리는 절대 압력, 즉 완전 진공 상태의 압력을 우리는 절대 압력이라고 합니다. 절대 압력은 그래서 대기압을 0으로 놨다 보니까 대기압을 플러스, 대기압, 그다음에 계지압을 지릅니다. 그러면 절대 압력, 대기압보다 낮을 때는 어떡하냐? 절대 압력에서 진공압력, 그냥 빼준 압력을 우리는 이제 일반적으로 절대 압력이라고 표현합니다. 절대 압력. 그래서 압력 관계를 한번 살펴보면 이와 같이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압력 관계를 한번 살펴보면 먼저 일반 대기압을 갖다가 0으로 놨습니다. 대기압을 0으로 놨으니까 76만큼 올라간 게 오늘만 여기까지가 얼마야? 대기압이다. 대기압. 즉 대기압. 그래서 일반적 대기압보다 정압 몇 킬로, 1kg 올라갔다 2kg 올라갔다 올라간 압력, 이 게이지 압력하고 여기 이 압력보다 표준 대기압보다 낮으니까 여기 갖다 이 부분을 대기압을 했는데 대기압을 0으로 놨으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한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한 압력, 요게 뭐냐? 절대 압력. 게이지압 2kg, 3kg 올라갔을 때 플러스 시킨 다시 해서 절대 압력은 대기압에다가 게이지 압력을 플러스 시킨 걸 얘기하고, 그러면 그보다 낮은 거 부압 압력이 낮다. 예, 즉 대기압보다 낮다. 부압 이제 절대 압력은 대기압에서 진공압만큼 진공압만큼 빼준 것을 얘기하고, 여기서 진공압이 이와 같이 빼준 걸 우리는 진공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다 얼마큼 올라갔다 내가 이 진공도 표현하고 대기압 이와 같이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압력 관계를 나타낼 수가 있는데 압력을 나타내 보니까 여러 가지 단위가 나옵니다. 이 단위를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한번 무게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 알고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그럼 무게를 한번 살펴보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일반적으로 단위에는 여러 가지 단위가 있겠지만 기본 단위라고 있습니다. 기본 단위. 일반적으로 기본 단위. 기본 단위. 단위에는 일반적으로 기본 단위가 있고 공학 단위, 절대 단위 같이 표현하는데 여기서는 기본 단위만 살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다음에 이제 유체역학으로 쭉 갔을 때 단위의 기본 개념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기본 단위. 기본 단위는 우리가 단위의 기초가 되는 단위이다 보니까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어서 기본 단위, 보통 기본 7단위 이와 같이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랬을 때 기본 단위, 우리 지구상에 있는 물질의 크기나 양을 나타낼 때 그냥 그 단위가 없이 한다면 서로 이해가 안 되겠죠. 그래서 기본 단위를 정해서 최소한의 단위를 정해서 요 기준에서 크고 작고를 판단하자 이와 같이 표현할 수가 있게 되겠네요. 그래서 먼저 기본 단위는 초를 나타낼 때 기본 단위는 우리 보통 세크입니다. 초로 이 같다 보면 보통 초로 단위로의 기본 단위는 초가 되겠고, 일반적으로 가는 거리 몇 메타, 1m 간다, 2m 간다 거리를 갖다 나타낼 때 거리를 쓰는 게 우리는 메타 m을 씁니다. 이건 보통 일반적으로 가는 거리 일반적으로 몇 미터라고 해서는 거리 미터 거리를 나타낼 때는 미터를 기본 단위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무게를 나타낼 때 일반적으로 길이를 메타라고 하고, 그다음에
온도를 나타낼 때는 여기서 절대 단위와 표현하는데 이제 T의 온도에서 나오겠지만 이때 그 물이 삼중점을 위한 이게 K를 갖다 우리는 온도랍니다. 온도를 나타내고 그다음에 이제 일반적으로 암페어 이제 암페어 전류를 할 때는 암페어라 해서 보통 전류를 나타내는 기본 단위 있어요. 전류 기본 단위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물질의 양 우리가 보통 N을 해서 몰 나타내요. 물질의 양을 나타내는 때는 몰이 기본 단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광도를 할 때는 CD에서 칸델라 광도를 나타내는 기본 단위가 있습니다. 기본 단위 물질을 나타내는 이 기본 단위 기초적인 단위가 있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무게를 나타내는 게 보통 킬로그램이 있습니다. 즉 질량 양을 나타낼 때 쓰는 게 질량 요 기본 단위. 요 기본 단위의 압력이 면적당 장하는 게 얼마다? 면적당 즉 면적 같은 걸 얘기할 때도 이제 가로 세로 요걸 갖다 우리는 면적이라 하죠. 면적당 들어오는 힘이다. 몇 킬로 무게가 얼마까지 들어갔다. 이것이 나타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기본 단위를 갖다 외워두셔서 우리가 물질을 갖다 나타날 때는 이 기본 단위를 기초로 해서 나타나구나. 나중에 기본 단위를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 요 기본 단위는 외워두셔야 얘가 다음 중 기본 단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찾을 때 우리가 찾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다 알고는 있겠지만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여기다 추가로 이제 압력을 앞에서 토리체리 원리에 의해서 압력이 왔습니다. 토리체리 원리에서 압력을 나타냈을 때 이런 통에 일반적으로 관을 왔더니 이게 대기압이 눌러주니까 76cm 요만큼 이거 봐도 얼마큼 76cm만큼 올라가더라 순위 76cm만큼 올라가 순위. 그래서 이 압력이 나오는 단위를 갖다 한번 뽑아보기 위해서 다시 한번 요 그림 앞에 그림을 보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지 토리체리 진공에서 우리가 그림이 봤습니다. 이게 수온을 같이 있을 때, 수온이 있을 때, 수온을 놨을 때 대기압이 눌러서 76cm 올라간다고 했습니다. 그럼 압력이 실제 여기 압력이 1atm이 76cm 올라가니까 76 수온으로 했을 때는 76 올라가더라고요. 센치를 갖다 우리는 또 센치로 고치니까 76cm. 즉 물기둥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랬을 때 1.0332kg/제곱센치 나오는데 76cm인데 어떻게 나타나냐? 즉 우리가 보통 압력은 우리가 보통 압력 P는 면적당 작용하는 힘 F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면적당 작용하는 힘 F 이걸 갖다가 다시 한번 써본다면 이렇게 쓸 수도 있겠네요. 면적당 작용하는 힘을 갖다 우리는 보통 힘은 무게를 들고 중력 가속도 중력 가속도 G 보통 중력 가속도를 G라고 하죠. 9.8 메타퍼세크를 갖다 우리는 중력 가속도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힘에다 중력 가속도를 작용하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무게 아까 기본 단위 M 있죠. 기본 단위 거리 일반적으로 무게 M에다가 여기서는 무게입니다. 무게 그다음에 중력 가속도를 갖다 힘 대신 힘 F는 다시 해서 질량을 들고 중력 가속도만큼 즉 무게의 중력 가속도를 착용한 거다 하시면 이렇게 표현하다 보니까 이걸 갖다 뽑아내기 위해서 밀도라는 게 있습니다. 밀도는 일반적으로 최적당 차지하는 질량, 밀도 로이는 최적당 차지하는 질량 리터 퍼 질량이니까 M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질량 M. 그러므로 이걸 갖다 우리는 M을 뽑아내면 이와 같이 쓰죠. 로 길이 L 이와 같이 쓸 수 있고 일반적으로 길이 A는 길이 L은 A 일반적으로 면적에다 높이 H를 갖추면 부피와 같이 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 상을 참고로 봐주시고
여기 참고로 가지고 여기다 압력을 한번 구해볼 수 있습니다. 이었을 때 압력 P는 여기다 AH다 보니까 압력 P는 또 뭐라 쓸 수 있냐면 로 H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로 H. 압력 P는 로 H다. 다시 해서 이제 압력을 구할 때는 압력 P는 면적당 장원의 힘 F 구할 수도 있고 압력 P는 밀도 곱하기 높이 H 이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요 이제 과정은 잘 모르더라도 압력 P를 구할 때는 면적당 장원의 힘 그 밀도 곱하기 그 높이 H. 그래서 일반적으로 수은 H지 수은의 밀도는 얼마냐? 수은의 밀도 즉 로이는 얼마냐? 약 13.6. 13.6 밀도 로이는 밀도는 리터 퍼 무게 즉 킬로그램 퍼 리터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즉 1리터당 수은은 얼마야? 13.6kg 중을 나타낸다. kg 13.6. 그래서 압력 P를 걸 때 압력 P는 여기 수은의 비중이 13.6 보통 비중 밀도 여하시면 비중 하는데 약 비중이 약 13.입니다. 13.6에다가 이건 그 수은이 얼마큼 올라가냐? 높이 H. 즉 압력 로 H다 보니까 얼마? 76cm 올라간다. 76cm가 올라갑니다. 그랬을 때 여기다 단위를 한번 쭉 한번 써보겠습니다. 13.6 킬로그램 중 퍼 리터입니다. 보통 1리터는 뭐 하냐면 1000세제곱센치하고 같습니다. 1000세제곱센치였다. 곱하기 여기 76cm. 여기는 센치니까 76cm. 그러니까 여기다 리터를 없애주기 위해서 1리터는 얼마냐? 1000세제곱센치와 같더라. 그러니까 리터 없어지고 여기 센치 세제곱에서 하나 없어지니까 제곱. 결국 얼마냐? 이게 그대로 계산해 봤더니 얼마? 1.0332 킬로그램 중 퍼 센치 제곱. 그래서 수은의 비중이 13.6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나온다. 압력. 13.6이기 때문에 1.0332 나온다. 그래서 그 압력 P는 면적당 장원의 힘을 나타내고 밀도 곱하기 H 얼마 높이 즉 비중 곱하기 H 이와 같이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밀도 곱하기 H 그래서 13.6이 밀도 로이다 보니까 이와 같이 약 1.0332 kg/제곱센치를 나타낼 수가 있고 여기에다 이제 P는 P는 요 압력 P는 이와 같이 구할 수가 있고 요걸 다시 면적당 장원은 힘으로 작용해서 나타난다면 면적당 장원 힘 즉 파스칼로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스칼로 나타나면 이때 1.0332 kg 중 퍼 제곱센치니까 이걸 갖다가 이제 파스칼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스칼 한번 확인해 본다면 PA 파스칼 즉 PA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압력은 뭐야? 즉 파스칼은 일반적으로 이 파스칼 단위를 갖다 PA 단위는 흔히들 면적당 장원의 힘 F라고 합니다. 압력 P는 면적당 장원의 힘 F다 보니까 이때 파스칼 단위는요 메타 제곱에다가 뉴턴의 힘을 작용한 것이 이게 파스칼입니다. 파스칼. 그러므로 이걸 갖다 우리는 압력을 수은이 76cm만큼 올라가서 구한 게 요 단위로 쓰는 13.6을 했을 때는 76cm 올라간 걸로 킬로그램 1.0332 kg/제곱센치 요걸 구했습니다. 그래서 이 단위를 갖다가 파스칼로 한번 고쳐보기 위해서 다시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센치의 제곱은 1.0332 킬로그램은 킬로그램 중이라고 표현하죠. 보통 킬로그램 중입니다. 킬로그램 중이다 보니까 중을 없애주기 위해서 보통 킬로그램 중인데 킬로그램 중을 없애기 위해서 9.8을 곱하죠. 9.8을 곱하면 킬로그램 중이 1.0332 킬로그램 이 중을 갖다 없애기 위해서, 즉 일반적으로 중력 개수 9.8을 곱해주면 그대로 무게가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9.8을 갖다 써서 해주고 여기에다 요 9.8을 해주니까 중력 단위를 환산한 중력 개수로 곱해주니까 이게 뭐가 되냐면 9.8을 곱해주니까 요 단위를 환산하면 킬로그램 뉴턴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해서 여기다 센치를 뭘로 고치냐? 메다로 고쳐주면 되죠. 1메다 제곱은 여기를 메다로 제곱하니까 얼마? 1m는 100cm니까 100의 제곱하니까 만이 됩니다. 만 뭐냐? 센치의 제곱. 센치의 제곱이니까 여기 소거가 되면 그대로 쭉 해서 계산해 봤더니 얼마큼 나오냐면 이게 요 단위를 딱 그대로 다시 한번 써본 적에 쭉 나온 답을 약 1.0332 킬로그램 중에다 9.8 곱해서 만 곱한 수치에다가 이와 같이 해봤더니 단위가 없어서 나온 값이 얼마큼 나냐면 253 점 뭐냐? 점 253.6 뉴턴 뭐냐? 이때 메타가 제곱입니다. 메타 제곱. 뉴턴 메타 제곱. 그래서 이거 갖다 우리는 보통 이걸 1000으로 고쳐주면 킬로 이게 뉴턴 메다가 파스칼이라면 여기다 1000배만큼 해주면 1메다를 갖다가 1메다를 킬로 나타나면 1000이 되죠. 즉 1킬로는 1000메다가 됩니다. 1000메다. 1킬로는 1000메다. 1킬로는 1000메다가 됩니다. 1킬로는 1000메다가 된다. 1킬로는 1000메다. 그러니까 메가는 일반적으로 1메가는 10에 1000킬로가 되고 이 갖다 그냥 메다로 고친다면 10의 6승 메다가 되죠. 그래서 여기서 1000으로 나눠주면 여기서 1000으로 나눠주니까 얼마냐? 봤더니 1000으로 나눠준 값 10132 킬로파스칼. 그래서 101,325 킬로파스칼. 그러면 여기다 이제 10의 6승으로 나누니까 여기서 10의 6승으로 나누니까 0.101325 메가파스칼 이와 같이 나오겠네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단위를 한번 길이를 단위를 한번 살펴봤더니 보통 나중에 이제 인치도 나오겠지만 파운드 퍼 인치 제곱, 파운드 퍼 인치 무게 단위, 길이 단위 인치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1인치는 보통 얼마냐? 1인치. 1인치라죠. 보통 1인치. 1인치는 보통 2.54 센치가 되고 일반적으로 1피트가 보통 휘트도 나옵니다. 우리가 일반 기사 같은 경우는 휘트도 나오는데 휘트는 3.48 뭐가 됩니까? 센치가 됩니다. 그러면 파운드 같은 거 말씀해 보나? 1파운드는 1파운드이시면 1파운드는 1파운드는 얼마큼 되면 0.454 킬로그램. 이런 단위가 이제 압력을 표현할 때 필수적으로 사용되고 일반적으로 1온스라고 하죠. 보통 온스. 1온스는 얼마냐? 1온스는 7.56돈. 7.56돈. 보통 1돈은 3.75g. 1돈은 3.75g. 이와 같이 합니다. 이런 기본 단위를 갖다
알고 우리는 압력을 갖다 구하면 이 압력 변화에 따라, 즉 단위 변화에 따라 압력은 무수히 변할 수가 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는 표준 대기압, 여기 나온 건 이게 필수적으로 외워두셔야 되겠습니다. 필수적으로 외워야 된다. 즉, 요 이제 기본 단위로 해서 나온 표준 대기압 단위는 기본적으로 외워둬서, 만약 예를 들어서 현장에서 만약 내가 10kg per 제곱센치 압력계가 이걸 갖다 파스칼로 고쳐라, 아니면 인치, 즉 인치 수은 기준으로 고쳐라, 수은으로 고쳐라 했을 때, 만약 1atm일 때 킬로그램은 얼마냐? 1atm일 때 1.0332kg이었으니까 만약 이게 10kg면 얼마냐? 10kg일 때는 여기 B 이쪽에서 이럴 때 1atm일 때 1.03이었으니까 10kg일 때는 X. 요 X는 비례식에 의해서 X는 비례식에서 1.033일 때 1atm일 때 얼마? 곱하기 10. 곱하기 10이니까 곱하기 10 해서 약 9. 얼마 이같이 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이 표준 대기압을 외워놓고 그 비율대로 환산하는 것 되시면, 단위로 환산할 수도 있지만 비율대로 찾아갈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압력 한번 살펴보고, 압력의 가장 중요한 것은 표준 대기압을 외워두셔야 된다. 쭉 설명한 것이 그 기초가 되고, 일반적으로 이 표준 대기압을 외우셔서 1atm이 76cmhg, 1.03325 kg/제곱센치. 즉, 파스칼로는 0.101325 메가파스칼. 그래서 비율대로 압력을 갖다 올라가고 낮고 높고 낮고 관계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압력을 비교할 때는 단위를 보고 맞춰줘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온도 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온도는 잠시 쉬었다가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